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10월 26일이죠. 자, 수요일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겨울로 진입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그 저녁 방송 주제는 어제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업종별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 못 하시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연속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설명해 드리고 시황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업종별 수급과 추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난 것 같아요. 네, 몸도 마음도 뭐 돈도 다 떠난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주식시장이 썰렁해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는 좀 오르고 코스닥은 조금 떨어졌는데 분위기가 뭐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상집 분위기 같아요. 초상집도 그냥 초상집이 아니라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왜 그 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죠? 쫄딱 망한 집에서 초상난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그 태도, 뭐 상태 이런 게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쫄딱 망한 집, 초상난 느낌. 네, 원래 잘 살았는데. 네. 딱 지금 그 느낌입니다. 네. 시장 그 심리가 뭐 완전히 그냥 깔아앉았습니다. 네. 아이고 뭐 주식 봐서 뭐하냐 뭐 이런 저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그죠? 네, 더 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얘기를 쭉 또 이어가 보죠. 저도 요즘에 저녁 방송 때 방송 길게 안 하려고 한 30분만 하고 끝내야지 그러거든요, 저도. 네, 근데 항상 하다 보면 또 9시예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오늘 한 30분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시계를 딱 보면 9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무튼 좀 더 힘을 내세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네. 준비되신 분들은 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요. 시장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 분위기인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면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 마감을 합니다. 둘 다 21선 위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잘 보세요. 오늘 그 미국 증시 어제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한다 이 말씀 드렸죠, 그죠? 보통 그러면은 증시가 관망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낙폭과대가 워낙 심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기 10월 13일이 다우지수의 저점입니다. 원래는 이제 9월 30일이었는데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인데 요거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1% 네,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어제 2%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있죠. 아시아 증시도 오늘 보시면 대만부터 볼까요? 대만도 오늘 차트 보면 참 여기도 참 씁쓸한데 대만 0.5% 상승 마감했고 일본 증시도 오늘 0.6% 상승 마감, 한국 코스피 지수도 0.6% 상승 마감. 네. 이렇게 끝났고요. 현재 독일 증시, 독일도 최근에 계속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의 캔들이고 오늘도 현재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도 아까 잠시만요. 프랑스 좀 바뀌었나? 프랑스는 지금 보합이고요. 네. 독일이 좀 오늘 좀 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도 좀 오르는 편이에요. 떨어지는 쪽도 있는데 조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신경을 안 쓰고 사셔도 돼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가 3.5% 급락했어요.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이 자꾸 실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참 그런데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무슨 경제 지표가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뭐 엄청나게 자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개인들 다 털리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초상집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말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급속히 잡히고 있다. 그전에는 뭘 해도 안 잡힌다. 지금은 아주 세게 잡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사를 딱 2개만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우리 회원들 오늘 라이브 회원들 오전 방송은 신문기사, 뉴스기사 한 20개, 30개인가 봤나 그래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중에서 딱 2개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 이게 국채금리 급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고 어제 1%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네. 좀 더 떨어지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ING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네. 미국 주택가격 20% 추락 예상 인플레 빨리 떨어질 듯. 이게 뭐냐면 여기 지표 보이세요? 최근에 바이든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이게 급속하게 올랐거든요. 급격하게.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강의 계속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여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많이 자주 세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금리 인상을 왜 하겠어요? 물가를 잡으려고요. 물가가 올라간 원인이 뭔데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자산이잖아요. 달러도 자산이고, 그죠? 뭐 다 자산이에요.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제일 늦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잡으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아진다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이런 기사가 지금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런 기사가 그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나와요.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많이 본 뉴스에 뭐 국채 가격 급등 뭐 쭉 나오죠. 이거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셔야 된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폭락하면은 주식시장도 폭락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는 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주식시장도 폭락한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거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막 호들갑 떨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잘 잡힌답니다. 참고하세요. 말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뭐 반도체 공급난 이것 때문에 뭐 저기 뭐예요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반도체 공급난이 풀렸다 이런 기사 없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근데 여기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밤늦게죠. 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이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차 반도체 공급난이 풀렸나? 왜냐하면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사의 3분기 순이익이 37% 증가했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네. 이유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았던 미완성차. 일단 껍데기는 자동차를 만들어놨는데 반도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출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10만 대 대부분이 출하한 듯. 그러니까 반도체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맨날 누르면서 반도체가 뭐 공급난이 어쩌고 저쩌고 뭐 TSMC한테 밀리고 뭐 애플한테 밀리고 막 이런 안 좋은 기사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도체 공급난이 풀린 것 같다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언제 나오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했죠. 3% 가까이. 그죠?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늘 세게 올라왔는데 네, 삼성전자죠. 저번에 여기서 60일선 얘기했었나요? 60일선 밑에 계속 깔려 있었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밑에 있다가 지금 오늘 뚫고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 21선을 뚫은 것도 아니고 61선을 뚫었거든요. 관리만 잘해주면은 살아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근데 삼성전자 전저점 깨고 5만 1,000원까지 가고 막 그죠? 네, 여기 막 흔들흔들 할 때는 삼성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말이 바뀝니다. 익혀놓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켰던 인플레이션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그 얘기들이 싹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FOMC 점도표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네. 보시라고.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된 이렇게 한다고 해놓은 건데 그 계획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인 것만 보도한 거다. 근데 그것들마저도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다. 네.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요. 천천히 바뀌어요. 천천히. 금리 인상해야 된다 막 그러다 경제가 망하더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이제 슬슬 바뀐다니까요.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티나니까 슬슬 바뀌는 거예요. 슬슬. 네. 기사도 지금 슬슬 바뀌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6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 폭락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다 무너졌죠. 그리고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참 많이 털렸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시장에 털려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갔거든요. 은행에 돈 넣는다고. 근데 살짝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 좋은 기사가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은행으로 간 것 같아요. 좀 더 1%, 0.5%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주식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 7번 한번 찍어보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소설 쓰나요?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냥 다. 은행으로. 네. 지금 이제 방송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인원 숫자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맞아요. 많이 떠났어요. 네. 현금이 안 들어와서 방송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안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많이 떠났어요.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주시장에서 털어버렸죠. 자, 그동안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맨날 보여드렸던 지표는 이거였죠. 그죠? 네. 이거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오늘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순매수라고 기관이 어쩌고저쩌고 개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죠. 그죠? 네. 항상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네. 외국인이 오늘 6천억 순매수 개인은 5천억 가까이 순매도 기관도 1,000억 원 정도 순매도 그죠? 네. 뭐 이래요. 외국인은 또 선물을 또 많이 샀군요. 그죠? 그래서 뭐 일별 매매 동향 보여드렸었죠. 보시면 외국인이 9월 30일이 원래 지수의 저점이 9월 30일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여기 보시면 9월 29일 거래소에서 9월 29일부터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였는데 하루 잠깐 쉬고 다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엄청 많이 샀네요. 6천억 샀어요. 그죠? 6천억 순매수. 요거는 이제 항상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 정회원들한테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싸구려 강의 아닙니다. 이재명 얘기요? 이재명 얘기는 여기서 오늘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분은 알아서 하겠죠. 대선주에 관심 있으시면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고 잘 눈치껏 사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정치 뉴스 많이 누가 여기 이재명 씨 질문하죠. 요즘에 제가 정치 뉴스를 또 많이 봅니다. 그전 안 보다가 요즘에 많이 봐요. 왜 그러겠어요? 정치 테마 좀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특이사항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건 됐고 이제 자, 보세요. 뭘 보시냐면 업종별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외국인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있죠? 다른 외국인이 여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외국인이 뭐 화학 업종도 좀 사고, 그죠? 의약품 업종도 좀 사고, 비금속 광물도 좀 사고, 그리고 기계 업종도 좀 샀네요. 근데 눈에 띄게 많이 산 게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인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를 했는데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400억 정도, 개인이 5,600억을 털렸어요.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털렸죠. 오늘 미친듯이 샀어요 진짜. 삼성전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500 따지면 527만 주죠. 네. 5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좀 샀어요. 많이는 아닌데 샀어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보시면 여기 기관이 팔아먹었어요. 네. 근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융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평소보다 여기도 많이 샀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도 많이 사놨다고요.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하게 사놨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뭐 외국인이 뭐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들어서 사나 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비관적인 분들은.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자별로 한 다음에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데이터 수치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뭐냐면 업종별 투자자 매매 현황이고, 그죠? 밑에는 뭐냐면 2021년 3월부터 작년 3월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식으로 순매수를 했느냐, 순매도를 했느냐,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001 종합주가지수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작년 3월부터 이게 데이터가 보이는데 작년 3월부터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부터 좀 또 팔았어요. 이렇게 3월달부터 했으니까, 그죠? 네. 그때부터 외국인이 좀 더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가 언제예요?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로 따지면은 여기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여기에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떨어질 만큼은 떨어진 게 맞다고. 빨리 바닥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더 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근데 요번에 한 번 더 깬 거예요. 못된 것들. 네. 그래갖고 여기서 개인들 참고 버티던 개인들을 다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6월 달에 이렇게 증시가 폭락했을 때는요, 거래량이 이 정도였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요번에 전저점 깨면서 떨어질 때는요, 거래량이 팍팍팍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100번 중에 한두 번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100번 떨어지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요번에 개인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착한 분들이 많이 털려서 안타깝다고. 끝까지 참고 견디던 분들이 털려가지고요. 많이 털렸죠? 자, 근데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요? 원달러 환율은 미친듯이 솟구쳤죠.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냐 이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망한다 그리고 특히 9월 달에 금리가 금리란다 이거 원달러 환율이죠. 막 올라가니까 외환위기 온다고 막 그랬죠. 환율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을까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싹 올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부터죠. 네. 왜냐하면 악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제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건 7월 초니까.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부터 환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최근 9월 달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9월 달에 미친 듯이 올리면서 전저점을 깨버리니까 개인들이 다 울며 불며 떠났다 이거예요. 추석 전후로 해서. 네. 이런 거예요. 성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요번에 털렸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평상시에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던 분들이 요번에 뚜껑이 열려갖고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다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못된 것들은 이 올해 초에 다 털렸다. 지금 털리신 분들은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참아보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던 분들이 그분들이 털리신 거다. 그분들이 털린 거는 너무 아깝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안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환율도 붕 떠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막 날아다니고 그죠? 러시아는 막 핵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북한은 또 미쳐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있고 그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게 해놨다니까요. 다 너무 힘들어서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는 더 망한다 그러고 그죠? 자, 이제 서론을 지금 쫙 깔아놨어요. 여태까지 이랬던 분위기가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자, 외국인들은 뭐 했는가 보시죠. 이게 뭘까요? 여기를 잘 보시라고 했죠? 네. 코스 거래소 대형주 차트거든요. 근데 자, 개인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증시가 더 빠진 거예요.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6월 말 7월 초가 여기죠. 이때부터 외국인 사요 안 사요? 무지하게 많이 산 거예요. 대형주 쪽을. 외국인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당연히 좋아하거든요. 환율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지금 대형주를. 근데 이제 중형주를 가보면 좀 다르고 중형주도 보면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기관은 팔아먹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형주는 외국인이 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기관도 별로 안 사요. 원래 그래요. 소형주는 원래 외국인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네. 대형주 쪽을 많이 해야지, 그죠?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음식료거든요. 음식료 업종을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2월 여기서부터 자꾸 사요. 최근에 더 사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뭐 사내 만에 파내 만에 막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막 사요. 자, 왜 그럴까요? 아니, 물가 상승이 자꾸 저기 돼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다면서요.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사는 업종이 뭐예요? 음식료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응? 잘 보시라니까요. 뉴스에는 망한다는 얘기밖에 없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망할까봐 불안하고 지금 손실본거 회복 안 될 것 같고 좀 쉬고 싶고 그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영원히 쉬게 되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하고 있었냐 이 사람들. 사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사요? 2월, 3월부터. 2월 달하고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전쟁. 그래서 물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면 음식료 업종이 힘들어진다고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가격 인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요. 그걸 아니까 개인들은 못 사게 하고 손절시켜 만들고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강의 안 합니다. 보통은 이제 오늘 단타 친 거 자랑하고, 그죠? 네.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라이브 회원들 강의할 때나 쓰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걸. 하나도 안 힘들어도 되는데 힘든 거예요. 맨날 뉴스 보니까. 더 보세요. 음식료 업종은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사죠. 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푸틴 막 욕만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사고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이제 뭘 곁들이면 좋냐? 이거를 곁들이면 더 좋죠. 뭐냐면 잠깐만요. 차트. 이게 되게 웃긴 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오늘 같은 경우에 대답을 하셔야 재밌어요. 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급등해야 된다 1번, 급등까지는 그래도 올라야 된다 1번, 아니다 횡보하거나 떨어진다 4번 찍어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요. 그럼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급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음식료 업종 차트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음식료 업종. 자, 음식료 업종 차트예요, 이게. 아니, 2월, 3월부터 외국인하고 기관 아저씨들이 열심히 사주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떨어져요. 최근에 떨어졌어요. 이 차트, 이쪽에 있는 외국인 기관 이거랑 거의 차트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개인들이 요번에 멘탈 나가고 과도하게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집어 던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9월 달에 하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산 것도 좀 있는데, 그렇게 사도 좀 샀잖아요. 여기서 좀 사고. 근데 차트 보세요. 뭉개졌잖아요. 뭐냐 이거, 이게. 개인들이 그만큼 정신 나가고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리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섬유유복,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예? 이거는 너무 작아서 넘어갈게요. 종이목재 넘어갈게요, 그냥.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패스. 왜냐면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화학, 이거 얘기해야죠. 화학업종. 자, 화학업종이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 거죠. 경기 민감주. 이게 뭐냐면,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이건 이제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경기 민감주가, 화학업종이 경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그 트럭들이 막 속인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학업종이 좋아요, 나빠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제가 불황이 와요.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럼 화학업종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겠죠? 왜 나쁘죠?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은데 물건 소비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학업종이 침체가 되죠. 화학이 이게 참 많은 분야가 있죠, 그죠? 많은 분야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막 망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외국인들은 사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화학업종도 차트가 있겠죠, 그죠?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또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차트는 안 좋아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개인과 기관의 합작품이죠. 네? 기관 팔고 있죠. 거기다 개인도 막 힘이 꼬여갖고 던지고 있고. 이게 차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물개들처럼 신나는 거예요. 물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달러는 뭐 엄청나게 높죠. 거기다가 막 싸게 사고 싶었는데 막 외국인하고 저 개인하고 기관이 막 던지는 거예요. 코리아 망한다고. 신났어요 지금. 신났어요. 삭스러워요. 삭스러워요.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왜 안 이겨온다고요? 미치겠어요 진짜. 자, 다음 9번 의약품이죠. 옛날에 바이오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요즘에 바이오 종목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던데. 보세요. 기관은 3월부터, 그죠? 외국인은 5월부터 사고 있죠. 최근에 둘이, 그죠? 네. 호흡을 거의 맞추고 있어요. 같이 사고 있어요. 거의 차트가 여기 보면 동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의약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의약품 없죠? 어때요? 여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폭락을 했던 거예요. 9월 달에 외국인이 조금 팔았죠. 근데 개인은 기관은 더 샀는데, 그죠? 네. 근데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서 전저점을 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개인들이 너무 많이 던진 거예요. 그냥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왜 안 이건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열심히 사니까 급반등 나오잖아요. 개인들이 얼마나 심리가 망가졌으면 모든 업종의 차트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망가뜨려 놨어요. 왜 안 이길까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뉴스 보고 속았다는 얘기예요. 속았는데 본인들이 속았는지를 또 몰라요.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자, 비금속 광물이에요. 여기 보니까 미친 듯이 사네요. 외국인. 최근에 보세요. 배가 고팠는지 막 무지하게 사고 있어요. 기관도 같이 사고 있고. 비금속 광물. 여기에는 뭐 시멘트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대충, 그죠? 자, 비금속 광물 차트 보시죠. 어떤가요? 6월달에 폭락했었는데 최근에 급등하죠. 그건 누구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순간적으로 9월달에 6월달에도 많이 빠졌었지만 9월달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다 회복시켜놨잖아요. 자, 또 여쭤볼게요. 정말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망하면 비금속 광물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즘에 뭐 레고랜드 어쩌고저쩌고 중소형 건설사 도산 줄도산 위기 막 그런 기사 나오죠. 그 기사 보신 분들 4번 찍어보세요. 레고랜드 그런 게 있었어. 어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레고랜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강원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뭐 줄도산 이미 뭐 파산 부도난 데도 있다. 막 그런 기사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그런 기사 지금. 그럼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건설업이 있거든요. 건설업이. 자, 보세요. 건설업 차트거든요.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이게 건설 업종 지수라니까요. 차트가 막 폭락하죠. 뭐 건설 회사 중에 뭐 한신공역 이런 거 보실래요? 한신공역
세상에 이 멀쩡한 회사를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만큼 떨어뜨려 놨어요.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이거 뒷마이 지는 회사인데.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 대우건설 이런 거 누가 보면 외환위기 왔는 줄 알고 있어요. 진짜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죠? 근데 이 막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을 잡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기사 나와요? 레고랜드 어쩌저쩌고 우리나라 건설사 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털리겠어요? 윤석열 정부정책 수혜주 SOC 관련주 두고 있는 분들 머리를 뜯고 있겠죠. 그죠? 내가 이거 왜 샀지? 뭐 이러면서 건설사 망하면 이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건 자, 건설업을 보시면 외국인이 9월달부터 미친듯이 사요. 그게 누가 팔아제끼는 거예요? 기관이 팔아제끼는 거예요. 계속 최근에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거라니까.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팝니다. 외국인은 슬슬 사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은 안 판다니까. 어지간하면 사요. 그러니까 건설업 저기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삽니다. 팔았다가 다시 산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 들었었잖아요. 기관이 주식을 잘 못한다고. 자기들이 팔았던 거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토했다가 다시 먹는다고. 더럽죠? 네.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다시 사요. 손절 때렸다가.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한다니까. 건설업 얘기 안 좋게 나오는데 보면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차트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죠? 네. 그리고 자, 철강금속. 철강금속은 외국인이 좀 팔아요. 이거 확 줄였어요. 기관은 좀 사고 있고, 이건 참고하세요. 네. 요게 요쪽은 좀 팔더라고요. 철강금속은. 네. 철강금속이 차트는 근데 보면은 그냥 그래요.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이 좀 많이 줄이긴 줄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계 업종도 최근에 6월 달에는 별로 안 빠졌었는데 최근에 그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기계 업종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막 다 팔고 있을 것 같죠. 그죠? 외국인이 막 환율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갖고 다 그냥 우리나라 떠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라니까. 실제로 파는 쪽도 있고 안 파는 쪽도 있는데 기계예요. 외국인이 7월 이후로 샀어요, 안 샀어요? 많이 샀는데. 최근에 누가 팔아요? 기관하고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013이 정유전자거든요. 정유전자 오늘 뭐 2% 급등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와서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최근에 요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전저점 깨면서. 네. 아니 뭐 박살내놨죠, 그죠? 네. 망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팔고 개인들이 다 받아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라니까요. 7월 초부터 외국인이 사요. 최근에 더 사고 있고. 근데 기관은 계속 팔고. 그럼 개인은 뭐 했겠어요? 사다가 지금 팔겠죠. 최근에 미친듯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정기전자 업종 여기가 9월 말이거든요. 9월 말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빨리 이거 많이 사는 겁니다. 사는데 자, 그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외국인이 보니까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 저평가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환율을 만질 수 있는, 환율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하겠어요? 아니면 떨어뜨리겠어요? 당연히 높게 유지를 해놓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 때 유리하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얘기 옛날에 했었죠. 마지막 1번 찍어주시고. 기억력 테스트예요. 환율이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사기 좋다고. 9월 말부터 환율이 안 내려가고 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 끝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업종을 미친 듯이 삽니다. 앞으로 반도체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아까 GM 그 뉴스 보니까 어때요? 반도체 공급난 풀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공급난 풀렸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벌 일만 남았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참고 이겨내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전기전자 업종, 그죠? 네. 차트만 보면은 뭐 다 떠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차트 보고 저저저 깨지니까 손절하고 이 바닥 떠났거든요. 주식시장은 다 은행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고 계시니까 이 설명을 잘 듣고 잘 이겨내시라는 얘기예요.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의료정밀은 안 해도 돼요. 의료정밀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회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운송장비거든요. 운송장비. 자, 운송장비는 뭐가 요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또 9시 다 됐네.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운송장비. 운송장비에는 크게 뭐가 있죠?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배. 하늘, 땅, 바다에서 움직이는 운송장비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조선주죠. 항공기 회사보다는 조선주가 우리나라는 더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추세가 어떻죠? 이렇게 우하향이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약세 흐름? 그쵸? 네. 근데 잘 보세요. 뒤에 차트를 또 봅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운송장비까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3월달부터 미친듯이 삽니다. 미친듯이 산다고요. 근데 차트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개인하고 기관 때문에. 자꾸 개인들 욕하지 말라고요? 나도 욕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들이 3월부터 미친듯이 팔았잖아. 네? 기관도 좀 조금 사나 싶더니 또 팔고 앉아있고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철강금속이나 뭐 그런 거 몇 개 제외하고는요, 금융업종이나 뭐 철강금속 그쪽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시켜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 만들어서 주식은 폭락시켜서 더더욱 유리한 조건 만들어서, 그리고 개인들한테 망한다, 핵전쟁, 아마겟돈, 그죠? 네, 별의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금리를 맨날 올릴 것처럼 그냥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온 것처럼 막 그러면서 싹 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웃긴 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 차트가 올라온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뉴스 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차트 보면은 외국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 보고 실수하시느냐? 한 종목에서만 들어가서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내 보유 종목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업종으로 보는 거예요. 업종으로 딱딱딱 보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결론 나오죠?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누가 털려요? 개인들이 겁먹어서 개인들이 털렸고, 그 개인들이 연금 아니면 뭐 그죠? 퇴직금,
증권에 아니 은행에 보험에 맡긴 돈 갖고 주식하는 기관들도 싹 털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외국인 세력이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나간 개인들, 기관들 못 들어오게 잽싸게 올려버립니다. 휘릭 그러면. 네. 그러면 못 들어오거든요. 무서워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95% 급등 마감했는데 이게 60일선을 뚫고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세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락 추세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 우상향으로 돌파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제가 뭐 역사를 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비유를 들자면 일본한테 나라 뺏겼다가 3.1운동 그죠? 네. 3.1운동 일어난 거하고 거의 똑같은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네. 맨날 떨어지고 억압 속에 살고 있다가 확 그냥 들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그러니까 자꾸 좋은 생각하세요. 네.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빚은 보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물론 이거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럼 맨날 올라가느냐 아니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억수로 아닌 척하면서 갈 거예요. 저희 바닥 나왔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겠어요? 바닥이 아니에요. 아닐걸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요. 바닥인 것 같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가요. 네. 더 헷갈리게 하면서. 네. 아무튼 외국인이 우리 되게 힘들게 하면서 많이 사놨다. 네. 근데 외국인 욕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외국인 욕은 안 하죠. 크게 욕 안 하잖아요. 기관 욕을 하잖아요. 기관을. 네. 기관은 알만한 사람들이 털리고 있으니까. 개인들이랑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빨리 좀 좋은 날들이 좀 많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들은 조금 빠졌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들이 지금 많이 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자꾸 말이 좀 더 바뀔 거예요. 더 바뀌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자꾸 이게 나오면 뽑아버릴 겁니다. 연말에 그러면 산타랠리 나올 수도 있어요. 산타랠리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건 보유하지 않고 계시건 관심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매일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살아 올라오면 65,000원, 7만원 올라오죠. 그럼 우리의 이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수를 대신에 삼성전자가 안정화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주 본격적으로 갑니다. 지금 테마주들이 뭐 그날 호재가 있어서 잠깐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테마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네. 그러려면 안정화시키려면 삼성전자 같은 게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세게 올라갔네요. 명심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사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전 이런 강의 안 해요. 난 그 사람들 못 믿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잔뜩 사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에 공매도 걸어놨던 그 아저씨들 정신 없겠죠? 왜요? 쇼커버링 들어오거든요.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수도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종 대형주나 중대형주에 공매도 거는 사람들 종목들 폭등 나오기 전에 빨리 다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폭등이 나와요.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숏 커버링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제 방송 끝나고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공매도 걸었다가 다시 되갚으려고 주식을 사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확 몰려서 폭등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김 실장님이신데 이분도 진짜 장이 안 좋은데 악착같이 방송하시죠, 그죠? 네. 오늘 이거 하신답니다. 네. 전쟁과 휴전의 공존. 네. 전쟁과 휴전의 공존. 네. 방사능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방사능 테마주도 움직였고요. 핵전쟁 우려 관련돼서 가는 거죠. 근데 또 휴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도 가요. 요즘에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바이든한테 자꾸 뭐라고 한답니다. 러시아랑 휴전 협상 좀 제발 좀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부에서 달달달 볶고 있답니다. 전쟁 좀 끝이게 좀 그만 좀 하게 협상 좀 하라고. 무기 좀 그만 주고. 어디에서요? 미국 민주당에서. 그래서 오늘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왔거든요. 그거 이제 비교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